기록돼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경종의 죽음을 초래할 정도로 치명적이었을까? 계장과 생감이 경종에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을지 알아보기 위해 병석에 누웠을 당시 경종의 몸 상태를 자세히 살펴봤다. 실록엔 경종의 병명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이들의 처방 내용을 보면 경종의 건강 상태와 병의 증세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일종의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비위가 허해서 나오는 내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은 근심극적인 누적이 되어서 식사를 계속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새 말로 하면 속병이 생긴 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심장이 좀 약해진다든지 그다음에 뭐 위장이 약해진다든지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원기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겠습니다. 게장과 생감은 건강한 사람이 먹어도 탈이 나기 쉬운 음식이다. 소화 기능이 크게 떨어져 있는 경종에겐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었을 것이다. 더구나 당시는 8월, 여름이었다. 그때가 이제 8월이니까 굉장히 더울 때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도 우리가 여름 되면은 조개나 뭐 생선 먹어가지고 콜레라가 뭐 때문에 신문에서 지상에서도 날리고 이제 그러는데 온 정부가 긴장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때 왜 게장을 또 드렸을까? 그러는 것이 이제 그 의문으로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감을 좀 생감 자체는 그것이 뭐냐면 탄닌이 있어가지고 수렴을 해가지고 오히려 대변이 나가지 못하고 숙취가 돼가지고서는 변비가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이제 그 게장하고 그 생감하고는 좀 반대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되면 또 병을 악화시켜서 되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또 병세가 나빠졌을 당시 경종의 상태는 게장과 생감을 함께 먹었을 때의 부작용과 일치한다. 경종이 먹었던 이 두 가지 음식은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상황에서 경종의 병구안을 지휘하던 왕세제는 어이들과 전혀 다른 처방을 내렸다. 당시에 어이들이 썼던 약은 계지마황탕. 왕세제의 처방은 인삼과 부자였다. 어이는 이에 대해 두 가지 약을 함께 쓰면 죽을 수도 있다며 반발한다. 부자와 마황이 완전히 상극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였다. 어이는 일관되게 설사약 쪽으로 씁니다. 설사약 쪽으로 쓰기 때문에 냉하고 찬 약을 씁니다. 그런데 부자와 인삼은 그 정반대로 열하고 따뜻한 약입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어이의 처방과 정반대되는 처방이기 때문에 어이의 입장에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이가 반대한 인삼과 부자를 올린 뒤 경종의 병세는 어땠는가? 실록에 의하면 당시 경종은 눈동자가 안정되고 콧등이 따뜻해졌다. 증세가 오히려 좋아진 것이다. 한의학에서는 우리 몸의 진기라든지 또는 양기가 아주 빠져서 허약했을 적에 그걸 갖다가 이제 그 한의학적 용어로는 양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양호가 됐을 적에는 인삼이라든지 또는 부자와 같은 약을 써가지고 그 끊어지는 양기를 잡아줘야 되는 이것이 이제 그 한의학의 치료법이죠. 그러니까는 영조가 그 쓴 인삼과 부자를 써야 된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영조가 내린 처방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미 극도로 허약해 있던 경종은 하룻밤을 넘기지 못했다. 그러나 왕세제가 올린 게장과 생감을 먹고 나서 경종의 환우가 나빠졌고 인삼과 부자를 쓴 그날 밤에 경종이 죽었다는 것.
이 같은 정황은 그대로 독살설의 증거가 되고 말았다. 자, 이렇게 경종 독살설을 뒷받침했던 그런 근거들을 하나하나 살펴봤는데 어떻습니까? 단지 이 같은 정황만으로 경종이 살해됐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가 아닐까요? 경종 독살설이 광범위하게 퍼진 데는 사실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당시의 정치 상황입니다. 경종이 왕위에 있었을 당시는 조선 역사에서 당쟁이 가장 치열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것은 이 경종의 아버지 이 숙종에서부터 비롯되는데요. 숙종은 조선시대 임금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왕권을 행사했던 그런 임금으로 꼽힙니다. 이처럼 이 강력한 왕권을 만들기 위해서 그가 사용했던 방법은 이른바 환국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그런 수단이었습니다. 환국. 정권이 일시에 한꺼번에 뒤바뀐다는 그런 뜻인데 당시 조정은 서인과 남인이라는 양대 당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국이 한 번 일어날 때마다 정권은 서인에서 남인으로, 남인에서 서인으로 뒤바뀌었고 이어서 상대 당파에 대한 아주 잔혹한 보복과 숙청이 뒤따랐는데 실권이 곧 죽음으로 이르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정권을 잡기 위한 그런 당파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으리라는 건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자, 이러한 치열한 당쟁은 1694년 갑술 환국 이후 서인이 집권하면서 잠시 동안 소강 상태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일당 독재가 장기화되면서 서인파는 이 노론과 소론이라는 또 다른 당파로 나뉘게 되는데 한동안은 이 같은 서인파로서 공존하던 이들이 결정적으로 대립하게 되는 계기가 바로 경종의 어머니 장희빈의 사사 문제였습니다. 당시 세자였던 이 경종은 대신들을 붙잡고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애원했는데 이때 좌의정이었던 노론 이세백은 세자의 청을 외면했고 소론 영의정 최석정은 눈물을 흘리며 세자의 뜻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서인 중에서도 이 온건파였던 소론은 후일 왕위를 잇게 될 세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어머니를 죽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자, 즉 경종을 보호하는 것은 이후로도 이 소론의 일관된 당론이었습니다만 장희빈 사사를 주장했던 노론의 경우는 전혀 달랐습니다. 바로 이것이 경종 독살설이 나오게 된 또 다른 배경입니다. 어머니의 비극적인 죽음을 지켜봤던 14살의 어린 세자가 30살로 장성한 1717년 7월 숙종은 세자 반대파였던 노론의 영수 이임영을 불러들인다. 그런데 이때 숙종은 사관과 입직 승지를 오지 못하게 했다. 조선에서 임금과 신하가 단둘이 밀담을 나누는 것은 관례에 어긋나는 일이었지만 숙종은 이를 무시한 것이다.